긋핥기식으로 아는 종목들을 담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는 종목, 잘하는 섹터에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고요. 플랜, do, see. 뭐냐면 감정적으로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멘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승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길 때 확실히 이겨야 된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이 책에도 후반부에 4부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산업,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거나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좋아질 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과 같은 약세장 주식, 또 조정장에서도 수익을 잘 올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 보면 뒷날개에 QR코드가 하나 박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선대인의 시크릿 강의 2, 3년간 큰 수익 낼 구조적 성장주 3선 해서 따로 동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이것 때문에 큰 득을 봤다, 책값에 한 100배, 몇백 배를 벌었다 이러는 분들도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한산대첩에 이순신처럼 투자하면 부자 된다, 이 주제입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영화 한산 엄청 인기 있죠. 한산을 보면서 투자 관점에서 한산대첩에서 이순신이 했던 것처럼 하면 투자자로서도 상당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7가지 원칙 또는 7가지 어떤 교훈을 좀 뽑아내 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싸워라. 자신이 유리한, 한산도 넓은 앞바다에 하객진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끌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모든 종목에 다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업, 섹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잘 아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주 관련한 종목들도 사실은 공부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비중을 실어서 진지하게 투자해 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신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향후 실적을 전망할 수 있거나 또는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는데, 엔터나 뭐 게임즈 이런 것들은 사실 흥행 요소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잖아요. 뭐 제가 뭐 2차 전지 섹터나 또는 뭐 반도체 이런 쪽은 투자하지만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워낙 실적 예측성 또는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엔터나 게임 쪽은 잘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 못 내나요, 여러분? 그냥 엔터 게임이 익숙하고 그쪽이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뭐 나는 경기 순환주들 잘 투자할 수 있어, 나는 석유화학 업종에 있어서 그쪽 산업은 내가 좀 꽤 알아, 그런 업체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돼요. 꼭 뭐 2천 몇백 개 종목 다 알아야 되고 골고루 뭐 섹터별로 다 투자해야 되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다양한 섹터에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일정하게는 필요할 수 있어요. 너무 한 뭐 종목에 몰빵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한 섹터에 몰빵했을 때는 또 그 자체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분산 투자라는 것에 너무 휘둘리셔서 대충 하는 종목들 또는 뭐 증권사에서 괜찮다고 한 종목들, 언론에서 뭐 괜찮을 거라고 전망한 종목들, 이런 것들 그냥 긋핥기식으로 아는 종목들 담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는 종목, 잘하는 섹터에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오히려 그래야 수익을 더 잘 냅니다, 대체로. 그 다음에 지피지기 하라. 이거는 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투자하는 종목을 잘 알고 투자하라고 늘 말씀드리죠. 투자하는 종목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종목이 좋은지
예.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가 이만큼 오르거나 이만큼 떨어졌을 때 이게 지금 오버슈팅 하는 건지 또는 너무 과매도 상태인 건지, 예.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을 실현해야 될 타이밍인지 또는 오히려 더 담아야 될 시기인지 이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잘 알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모르면 이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건지 또는 뭐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오래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GP라는 것은 투자 대상, 투자 종목을 뭐 주로 말씀하신 거고요. G기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신의 재무적인 상황, 투자 성향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재무 상황,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자기의 소득, 여력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데 무리하게 빚내서 산다? 또는 자기는 기본적으로 되게 안정형 투자자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밤에 밤잠을 못 이룬다. 뭐 이런 식의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처하는 걸 보면 뭐 일본도 정탐을 하지만 이순신 장군도, 그러니까 우리 수군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수군의 지금 역량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서 전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객진을 펼치는 것도 이거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수군의 역량, 그리고 조선수군의 강점, 예를 들면 배도 판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배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가 되게,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데 다만 이게 배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그 안정성이 떨어져요. 근데 판옥선은 안정성이 상당히 이제 높죠. 그런 이제 장점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조선수군이 지금 어느 정도로 훈련이 돼 있는 상태인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전략을 마련하는 거죠. 이거는 뭐 싸움에서 지피지기 하라는 말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보완하라. 이게 보면 거북선이 처음에 이제 개발되고 나서 이게 출정하고 나서 그 왜구들한테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긴 하는데 약점이 있어요. 일단 이게 워낙 이제 거북선이 크고 그 높이도 높다 보니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용머리 있잖아요. 거북선의 용머리. 이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여기 이빨이 물리면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래 물려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옆에서 공격을 당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거북선을 만드는 기술자가 그 단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 자신의 약점이 뭔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잘 보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제 약점은 뭐냐, 투자자로서 저는 그 중에 약간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지금은 좀 많이 보완했는데 초기에는 충분히 그 회사를 판단하지 못하고 충분히 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투자를 시작했던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점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그걸 보완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스스로 plan, do, see. 뭐냐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투자로 치면 스터디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do, 실행하고 직접 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자 결과에 대해서 see, 뒤돌아보는 거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다시 feedback, 다시 그 다음에 새로 어떤 종목을 분석하고 또 투자를 실행할 때는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된 상태에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속 실행해 보시면서 자신의 약점을 계속 보완해가는 과정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건 뭐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대체로 뭐 주로 이런 경우가 약간 리스키한데, 정말 좋은 종목인데 좀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꽤 올라 있어요. 근데 더 오를 것 같거든. 그래서 사는 경우, 그건 좋은 종목이긴 한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을 이미 지나갔거나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힘껏 휘두르면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동안에
정말 좋은 종목이 수익을 잘 내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경우가 딱 있어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쉽지만 좀 떠나보내거나 그냥 그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정도의 비중, 벗어나서 매력도가 떨어진 비중만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일본 왜군들이 이제 견내량에서 유인을 당해서 이제 저 한산도 앞바다 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막 치고 이제 조선군 수군을 쫓아서 이제 막 오는데, 원규는 왜 빨리 저놈들 저렇게 오는데 우리 이러다 다 몰살당한다, 빨리 왜 하포 공격을 하지 않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기다립니다. 계속 가장 효과적인 어떤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포를 집중적으로 쏴서 다 수장시키죠. 정말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서 정말 홈런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을 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라. 저는 이제 명량하고 한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량에서도 물론 뭐 이순신이 그렇게 막 되게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박해일의 이순신, 명량의 최민식보다 훨씬 더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잠깐의 어떤 판단 실수가 큰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냉철하게 어떤 그때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면모를 일으켜줬거든요. 영화 보시면 아실 텐데 막 슬래발 치는 원균하고 비교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사실은 투자에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으로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멘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뭐 앞에 것들이 다 연결되는데 잘 알고 투자하는 것, 특히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향에 휘둘려서 막 패닉셀 하는 거, 이런 것들 진짜 금물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너무 과도한 탐욕에 빠지거나 또는 막 빨리 수익 내고 싶어서 막 테마주를 쫓는다든지 이미 주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막 엄청나게 이제 따라가면서 그렇게 뭐 한다든지 이렇게 조바심 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마라. 그리고 즐겁게 건강하게, 또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단타 매매를 하면 짧은 구간 안에 사실은 수익을 보든 손실을 내든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에서 10으로 올랐다가 10에서 다시 7로 떨어졌다 한들 나는 어차피 2, 3년 있다가 이걸 한 30에 40에 팔 건데 뭐 이런 생각 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대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넓고 멀리 보시는 것, 통 크게 보시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의 훈련 또는 소규모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아라. 그 이순신도 조선 수군들 훈련할 때 그 왜군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배들을 따로 만들고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 교전 상황처럼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는, 뭐 흔히 말하는 리허설을 해보는 뭐 그런 작업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자기가 실행했을 때는 또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걸 실제로 좀 더 정교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 훈련, 시뮬레이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숙달되면 그 투자하는 과정 자체가 또 훈련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특히 흔히 주린이라고 하는 주식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처음에는 조금 소액의 돈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잘 들어맞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보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해 가면서 점점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쌓이고 또 실력이 늘어가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주식 초보를 하면 뭐 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몇 개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트를 한번 꾸려서 가보는 그거부터 시작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식 갈아타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자신이 없을 때는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일단 한 종목 정도부터 한두 종목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죠. 조금씩. 예. 그러다 이게 되는구나 또는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를 분석을 해봐서 조금씩 이제 그게 숙달되시면 해가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느 단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능숙해지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길 때 확실히 압도적으로 승리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주식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한 포크판에 비유하자면 평균적인 수익률과 승률을 계속 높여가는 게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포크도 하룻밤 치면은 뭐 몇십 판을 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상당히 여러 번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시는 과정에서 매번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만 평균적으로 점점 수익을 내는, 즉 승률을 높여가는 빈도를 높이셔야 되죠. 그리고 승률을 낼 때, 즉 수익을 낼 때 확실히 내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적게 잃고 이른바 딸 때 많이 따는 걸 계속 누적시켜가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에, 즉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효과에 따라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해보시면 압니다. 그걸 몇 년간 이렇게 돌리셔서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내 투자 자금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지 싶은 그 기간이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하신다고 그러시면.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뭐냐 하면 뭐 이른바 손실이 나면 자기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려서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다가 손실률이 막 30%, 마이너스 30%, 40%, 50%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반면에 수익이 좀 날 때는 10%, 20%만 올라가도 이게 막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20%, 30% 수익 났다고 이것도 다시 도로 내리면 어떻게 하면서 조바심 내서 팔아버리고, 그러면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익이 커지는 게,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작아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2배, 3배, 4배, 심지어 10배 수익 날 종목들도 그냥 20%, 30% 수익 내고 팔아버려요. 저희 연구소에 소개한 종목 중에 텐베그가 뭐 여러 개 나왔고 서너 배 이상 오른 종목은 뭐 지금 일일이 다 10손가락 안으로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근데 올바른 투자 접근법을 못 배우신 분들은 20%, 30% 수익 내고 그냥 중간에 팔아버리신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승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길 때 확실히 이겨야 된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7가지로 한산대첩의 이순신처럼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7가지 원칙 또는 7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